네, 반갑습니다. 신현입니다. 시험 보느라고 아주 애를 쓰셨죠. 시험은 시험이다. 응? 그래서 항상 여자는 배짱, 남자는 절개.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 이 정신을 가지고 시험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죠. 여러분의 멘탈이 좀 힘들었겠지만 시험은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는 거, 내가 공부해낸 거, 이런 걸 잘 적어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죠. 그게 항상 시험이라는 거. 자, 원래는 좀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보통 뭐 한 두세 개? 많아야 한 서너 개 이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전체 문제가 80개거든요. 80문항 중에서 우리가 보통 전체 80점이어서 대체적으로 1점짜리 8개, 그래서 80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0개 중에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요런 정도의 문항이 살짝 내가 정확하지 않다라든가 조금 모른다든가 뭐 실수를 했다든가 뭐 해가지고 여기에서 커트라인이 결정이 좀 되는데, 이번에는 그 양이 좀 많아가지고서 한 25가지 정도, 이 25항목 정도가 됐으니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그죠? 네, 한 25개 정도 항목에서 오류가 난 것 같아요. 몰랐거나, 또 처음 봤다거나, 또는 문제가, 의도하는 문제를 해석하지 못했거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실수했거나, 실수한 것까지 치면은 25개에서 한 30항목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이니까 거의 반타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땠겠냐는 거지. 네. 그래서 선방하지 않았나 40점, 절반 정도를 점수를 보유했다면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50점 근처로는 가야 하지 않았었나, 뭐 서울특별시라든지 또 경기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그보다 조금 더 맞아야 좀 안정권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잘 적어내시는 분들 채점을 하면 항상 70점 수준에서 이렇게 컷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의 선생님들이 56점, 55점 이렇게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점수가 과거에 작년, 뭐 재작년 항상 70점 언저리에 갔던 최고 점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58점 정도 되면 굉장히 고득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막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지방이다라고 하면은 모집단이 어떤 수준에 따라 가지고서 40점, 커트라인이 40점도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안정권의 합격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40점 절반 넘어야 되지 않겠어? 양심이 있어야지. 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어려우면 커트가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도에서 항상 이렇게 커트라인이었다고 하면 어려우면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 어려우면 그 항목만큼 그 항목을 빼고 여기까지 하면 되잖아. 항상 그 마음으로 배짱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죠. 시험 이상한 게 아니야. 교육과정평가원에서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험은 내게 되어 있으니 어쩌겠어요. 방향에 따라 방향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출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 연구해서 시험 문제를 내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최대한 그 안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게 시험에 임하는 태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1번은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신입생이 필수 예방접종, 이번에 예방 쪽은 나올 거라고는 했는데 특히 MMR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홍역이 이번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나오면 MMR이 나올 거고 감염병이 나오면 홍역이 나올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대표 지표, 그러니까 2030의 대표 지표로서 MMR이 나올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나온다라고 해서 준비는 했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었어. 그래서 누구나가 MMR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이거는 다 썼어. 그리고 힙이라고 해서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이잖아요. 이것도 다 썼어. 근데 문제는 B형 헤모필루스까지만 쓰신 분들은 어쩔 거냐 이거. 왜 인플루엔자를 안 썼어요? 그래서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서 이 헤모필루스까지 썼는데 0.5점을 줄까? 생각하면 1점 아니면 0점 이렇게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점수 0.5점을 주긴 했는데 0점도 각오는 하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까지 쓰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1번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 변별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할 때 항상 변별이 있다 없다를 봐야 돼. 그래서 각 문제마다 제가 변별력 있는, 즉 합격 커트라인에서 컷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문제 하나하나마다 제가 점수를 얘기해 드릴 텐데 1번에서는 변별이 없어요. 다 2점인 거죠. 그래서 2분의 2점은 받아야 합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동료 교사가 나눈 대화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디프테리아가 굉장히 특이한 게 여기 이제 특히 인두하고 후두에 위막을 형성해서 그 위막에 꽁 숨어 있다가 뿜어대는 독소 때문에 여기 이제 호흡계나 이제 심장의 마비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하는 거고 독소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스토리처럼 얘기를 해드려서 이 위막이라고 하는 거를 써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변별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한 50% 정도가, 절반 정도가 위막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위막을 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였다. 위막이라고 하는 거 변별력이 있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콕사키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콕사키에다가 니은은 혀나 잇몸 그리고 손발 아주 특징적인 수포성 발진, 궤양성 발진이다. 궤양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수족구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뭐만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그치? 혀하고, 입안에하고, 손발하고, 해서 세 개가 빨갛다. 그거 기억하시면, 요게 수족구다. 수족구잖아. 그죠? 손하고, 입하고, 그러니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답아 한 60% 정도가 답을 썼던 것 같아. 60% 정도가 답을 쓰고 나머지는 답을 못 썼으니 2번 문제는 상당히 변별력이 있다. 즉 합격자는 2점이었지만 여기에서 점수를 이 위막을 이거 아예 빵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점, 0점이거나 2점이거나 여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선방에 했었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네, 흔하게 출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행여 출제가 되면 디프테리아는 딱 2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위막하고 독소하고 그 2개가 출제가 되거나 수족구는 그야말로 증상밖에는 출제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서 빨간 거 그대로 그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2번 밀렸어. 1점. 대체적으로 1점은 받으셨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0점이다 하면 2점을 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보세요. 비숍 척도 처음 봤잖아요. 그죠? 누구나 처음 봤을 거야. 나도 처음 이렇게 비숍 점수라고 임상에서
하지. 임상회에서 산부인과에 계신 분들은 잘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거 눈치껏 답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비숍 척도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태아 하강의 정도, 아니 애 낳을 때 태아 하강 정도 선진부가 어디까지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선진부 하강의 정도는 당연히 봐야 되고, 그리고 경부 소실이잖아요. 경부 위치, 경부 경도, 그 나머지 아니 소실과 계대 이거 어때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비숍 척도라고 하는 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소실과 계대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다른 거를 가로치지 않은 거는 쉽게 내준 거죠. 소실과 계대라고 눈치껏 적으셔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지 않아. 이것도 1점 자궁경부의 계대다라고 하는 답을 대부분은 다 쓰셨어요. 80% 이상이 썼어요. 그러니까 변별은 별로 되지 않았던 거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니은이죠. 뇌척수액이 누출되었다. 그래서 척추 마취로 생긴 천자 부위를 막아주면 두통이 좋아져요 라고 했어요. 척추 마취 때문에 두통이 있다면 이 니은에 해당하는 치료법의 명칭을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경막외 혈액봉합술인데 이걸 누가 썼겠냐고. 그죠? 누가 쓸 수 있겠냐고요. 이게 뭐 우리가 신경과에서 늘 근무를 하고 있고 신경과 의사면 모를까. 경막 천자 후에 두통이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만약 이렇게 척추 마취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중재를 쓰라고 했으면 좀 쉬웠을 거예요. 그러면 천자 부위를 막으면서 레스팅 시켜준다면 두통이 좀 완화될 거다, 이런 답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쓸 수 없는 문제를 낸 거예요. 치료법의 명칭을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봐. 경막 외 혈액봉합술 뭐 원리고 뭐고 이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원리가 혈액을 채취해서 좀 이렇게 가볍게 이 뇌 척수액이 새어나가지 않게 뭐 좀 가볍게 해준다면 두통이 좀 완화가 된, 뇌압을 이제 좀 줄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뇌압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척추액이 누출된 부위에 공간에 이렇게 주입을 해주는 그런 이제 시술입니다. 시술에 대해서야 뭐 얼마든지 공부는 할 수 있지만 뭐 이게 다시 한 번 더 출제가 된다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또 출제할 거리는 안 돼요. 그렇지만 뭐 비숍 점수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변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2번으로 변별을 해야 되는 거였고, 자 4번입니다. 중학교 보건교사의 상담 일지에서 7월 5일 날 무더운 날씨에 긴 소매를 입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입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니은 선생님 상처를 막 발라줬더니 우리 할머니 같아서 너무 눈물이 나요. 이렇게. 자, 입을 꾹 다물었다, 지각을 한다, 이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치료적인 관계에서 저항이고, 그리고 선생님 우리 할머니 같아서 너무 막 이렇게 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제 풀이에서도 했지만 여기 영역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2번이나 출제를 한 이유는 출제를 하면서도 그랬을 거야. 치료적인 관계, 이번에 종합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올해 치료적인 관계가 출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치료적인 관계에서 요런 이제 그 장애 요인들, 대표적인 게 저항, 전이, 역전이. 이래서 여기서 저항, 전이, 역전이, 제가 이 사례들을 가나다라마 해가지고 쭉 주고 이 사례에 맞게 저항과 전이, 역전이를 기입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한 거죠. 이 훈련을 2번, 3번 했거든요. 모의고사에서, 문제풀이 모의고사에서만. 그랬기 때문에 저항과 전이를 못 쓴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강조도 했고, 이것도 2점 다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 이건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이걸 틀렸다 하면 밀린 거예요. 자, 5번입니다. 동료 교사하고 보건교사하고 상담을 해서 황달. 자, 광선요법 올해 제가 강조한 게 생리
생리적인 신생아가 출제가 되면 생리적인 부분이 출제가 될 거고, 생리적인 황달이, 저번에는 병리적인 황달이 출제가 됐잖아요. 생리적인 황달이 나오면 광선요법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광선요법만으로 효과가 없다면 요 2차적으로 이렇게 교환 수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교환 수혈, 그쵸? 여기 아동 문제 풀이에서 신생아 황달 시의 치료에서 광선요법을 적용을 하는데, 황달 치료는 광선요법이 안 되면 교환 수혈도 한다. 가끔 알부민도 투여하지만 이렇게 이제 강조해드린 내용이었고, 그래서 광선요법을 중단하면 그래서 2차적으로 광선요법만으로 효과가 없으면 2차적으로 교환 수혈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게 이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묽고 푸른 변을 볼 수 있고 피부 말진 탈수의 위험이 있다. 소변이 회갈색으로 변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미 그 소변이 회갈색으로 변하는 피부와 소변이 회갈색으로 변하는 니은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광선요법을 중단한다면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것 또한 생리적인 황달에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청동아기 증후군인데, 요건 좀 변별이라기보다 청동아기 증후군을 쓰신 분들이 한 3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위가 되는 거지. 이걸 썼다면. 대부분은 다 못 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뇌신경의 손상. 안면마비 꼭 나온다 했잖아요. 안면마비가 나오면 이렇게 가지 3개를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영역 모의고사 성인의 부분에서 제가 신경 부분에서 이렇게 3개를 문제를 내드렸지, 요거 3개를 각각의 눈에 그리고 입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죠? 애기니까 눈을 감을 수 없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입이 처지면 입을 다물 수 없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을 닫을 수가 없는 거야. 꼴깍꼴깍 삼켜야 되는데, 애기가 수유를 해야 되는데 이 입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물도 못 마시잖아요. 쭈르륵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증상을 2개를 쓰라고 했으니까 애기가 자야지. 자고 눈 뜨고 해야 되고 봐야 되고 하는데 이 눈이 안 떠지잖아요. 감지도 뜨지도 못하고, 그리고 물을 먹을 수유가 안 되고. 그러면 3개 중에서 뭐를 선택해야 돼? 이 눈하고 입하고 2개를 선택해가지고 3개 증상, 제가 이거 3개 증상을 한 10가지, 13가지 중에 2개 쓰고, 난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부위별로 3가지의 증상을 생각하라라고 일부러 굉장히 강조해주면서 이렇게 비워줬던 이유인 거예요. 신생아도 별건 없죠. 신생아도 똑같이 세 영역이 마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디귿이라고 하는 요 부위, 이 가운데 부위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아기가 먹어야 되니까. 그죠? 신생아잖아, 신생아. 그럼 신생아에다가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갖고 답을, 마비된 안면신경이 분포된 입을 크게 벌리고 담을 수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비된 쪽에 눈을 꼭 감을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하잖아. 뜰래야 뜰 수도 없고 감을야 감을 수도 없는 거. 이 2가지가 주 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채점을 해드렸더니, 아니 이게 제 답이 맞는데 왜 점수를 깎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많지. 증상들이 이렇게 많아. 많죠. 찌푸릴 수 없다. 부풀릴 수 없다. 아기가 이렇게 부풀릴 일이 또 뭐가 있어요? 아기가 이렇게 부풀릴 일이 뭐가 있겠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답 쓰고 나서
반드시 문제를 다시 봐라. 외운 대로 답을 그냥 막 쓰는 거야. 급하니까. 지금 문제는 신생아의 변화를 물었거든요. 그럼 한 대비를 해서 조금만 좀, 그냥 공부한 대로 크게 3개 중에, 아, 애기한테 문제 되는 건 눈하고 입이겠구나. 이것만 탁 쓰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2가지, 그래서 이 문제는, 자, 4분의 3. 이게 합격 점수고, 아무리 못 받아도 4분의 2는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나한테 따질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애매하게 뺨을 부풀린다. 이렇게 쓰신 분들 답을 0.5점 줬어요.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고, 하지만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항상 답을 쓸 때 틀렸다가 아니면 점수다. 아니에요. 틀렸다, 맞다, 이분법 아니라고. 아니고, 가장 적절한 답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가장 적절한 답. 여러 개 중에 가장 적절한 답을 사례에서 찾아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적용까지 해야 답이지. 외운 걸 그대로 쓴다. 그래 놓고 내 답은 책에 있잖아. 이거 답으로 왜 점수 다 안 줘요? 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문제 답 쓰고 나서 문제를 다시 보세요. 라고 한 거고, 이걸 절대적으로 기억하라고 그림까지 제가 제시하면서 요 3개, 그죠? 이렇게 그림 안에 증상으로. 왜냐하면 이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봤을 거 아닐까요?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더니 막 이만큼을 증상을 쓰는 거야. 쓰고는 다 맞다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3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구나. 신경 가지가 뻗어 있는 거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3개 가지 중에 B 빼고 A, C 눈하고 입하고 써야 이게 답이지. 아주 좋은 문제죠. 어렵지 않은데 변별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 4분의 2는 맞고 가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분의 4점, 그러니까 고득점 선생님들은 4분의 4를 다 맞았거나 4분의 3점은 고소했어요. 자, 그 다음 6번. 이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야, 이거 이번에 제가 요거 모의고사 출제하면서 키 몸무게 체질량 지수 이 문제를 제가 내드린 게, 문제 내드리고 답에서 여기서 이렇게 체질량 지수가 비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체질량 지수 100분위 도표에 95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체질량 지수 100분위 도표에 대비해서 판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체질량 지수 과체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체질량 지수 100분위 도표의 요거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엄청 강조해 드렸잖아요. 이건 누가 몰라. 안 그래? 왜 누가 몰라? 거의가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이 모의고사 볼 때도 뭐를 강조했냐면, 이건 변별할 수 있는 답이다. 왜냐하면 그냥 95 이상, 이렇게 절반 이상이 쓸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쓰면 문제가 돼. 체질량 지수 100분위 도표에 라고 반드시 판정 기준을 써야 된다. 그래서 변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체질량 지수 100분위 도표에 한해서 라고 그 그림까지 그려줬지 않습니까? 그림까지. 그래프 그림 100분위 도표 그것까지 제가 문제에서 제시를 했잖아. 그거를 거기에 대비해서 95다 이렇게 강조를 했지. 근데 왜 85, 90 막 이렇게
심지어 여기 보세요. 85 이상이고요. 95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85에서 90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다 채점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거를 1점이라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냔 말이죠. 이게 어떻게 1점이 돼? 85에서 90 이렇게 써놓고 내가 이렇게 문제까지 내드리면서 거기에서 해설을 할 때 체질량 지수 100분위 도표에 꼭 써야 된다. 아, 진짜 답답해. 지금 막 흥분하고 있네. 자, 그래서 성별, 연령별, 체질량 지수 100분위 도표에서 뭐 이렇게 성별, 연령별까지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체질량 지수 100분위 도표에서 85, 100분위 수 이상, 95, 100분위 수 미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만이라는 게 들어가야지 95라고 하면 틀린 거 아니야? 체질량 지수 100분위 도표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0.5, 85 이상, 95 미만. 근데 뭐 채점에 따라가지고서 이렇게 채점은 줄 수 있어요. 85 이상, 요거 0.5, 90 미만 0.5 이렇게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일단 체질량 지수 100분위 도표라는 얘기가 없으면 0.5점 칼같이 저는 깎아서 채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빵점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귓속말 검사, 엄청 낮은,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최저의 소리로서 귓속말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6개 정도를 제시하면 3개 이상을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속삭이는 대로 똑같이 말을 하면 정상이다. 이렇게. 요거는 못 쓴 사람들이 90%, 이건. 자, 90%가 못 썼어. 변별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죠? 다 틀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디귿. 자, 수능 청력 검사입니다. 이 수능 청력 검사에 판정 기준을 써라 그랬어요. 이 수능 청력 검사는 이 청력의 역치 기준으로 해서 청력의 역치,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죠. 그 역치를 기준으로 해서 25데시벨 이하면 정상 청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25데시벨인데 그 40데시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40데시벨 되게 커요. 40데시벨 제가 수업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하는 이 소리가 40데시벨 정도 된다. 마이크를 가지고 하는 게 40데시벨 정도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40데시벨까지가 정상 청력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라고 40데시벨. 학교에서 소음의 기준이 40데시벨인데 청력 검사를 할 때 40데시벨이 어떻게 기준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 들을 수 있냐 안 듣냐 수능 청력인데 그것도 얼마나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지 아세요? 어디서 들린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그럼 그게 들려야 되는 거에 정상이죠. 근데 이렇게 마이크 가지고서 이렇게 크게 하는 게 그게 정상이야? 본인이 답을 쓰면서도 이상해야지. 40데시벨.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25데시벨을 외우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으니까 뭐 어쨌든 뭐 40을 썼든 25를 썼든 28을 썼든 28도 있더라고요. 근데 25는 없었어요. 이게 다 틀린 문제니까 뭐 날아가는 거지만 40이라고 답을 쓰는 거는 이해 안 된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25데시벨 이하면 정상 청력입니다. 자, 이래서 이건 최대한이 아니야. 합격하려면 기본 2점은 받아야죠. 고등학교 1학년 못 쓴 사람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1학년을 못 쓴 사람은 없었어요. 학교급은 고등학교 학년은 1학년. 그러니까 뭐 이것도 고등학교 2학년 쓴 사람 있었을까? 어쨌든 0.5, 0.5는 줄 것 같긴 해요. 0.5, 0.5 해서 1점은 줄 것 같긴 합니다. 자, 귓속말 검사는요.
간편하게 청력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별 검사라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정밀 검사, 여기서 귓속말이 6개 중에서 3개를 못 들어. 그러면 수능 청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력 역치, 소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데시벨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기준이었을 때 25데시벨 이하다. 그러면 25데시벨 이하. 아, 그 정도가 들려? 이거죠. 그러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난청은 25데시벨보다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럼 난청이죠. 근데 40데시벨은 아니지 않을까? 어쨌든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 7번. 엄마가 만성 신부전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 혈액 투석합니다. 자, 투석의 원리, 요 3가지. 확산, 삼투, 초여가. 신부전이 올해 출제가 되면 투석밖에는 출제할 거리가 없다라고 해서, 예, 혈액투석의 원리하고 혈액투석에서 여기, 이거 이제 그 혈관 지키는 방법하고 요 2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확산, 삼투, 초여가. 요렇게 3가지죠. 어렵진 않았는데 정답률이 한 7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석 환자들은 인이 문제가 되거든요. 인이 늘어나면 칼슘이 줄어드니까 골다공증의 문제를 갖고 오죠. 그래서 그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전이 없잖아. 신장이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알루미늄 요 인결합제를 많이 먹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래서 인은 왜 인결합제, 제산제를 왜 줍니까? 흡착시키려고. 흡착해서 장내에서 위장에서 흡착해 이거를 대변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죠. 소변으로 가면 신장에서 빼내지를 못하니까 대변으로 빼내기 위해서다. 대변으로 빼낸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식사 중에 식사 후에, 아니 먹은 걸 빼내니까 식사 중이거나 후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있는 인을 빼내는 게 아니고 내가 먹은 것 중에 인을 제거하니까 식사 중 또는 식후에 이렇게 인을 빼낸다. 대변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약물의 그 일반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약물, 에리스로포이에틴. 예. 근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에리스로포이에틴. 근데 에리스로포이에틴 제제가 이게 진짜 일반명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 잘 쓰셨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은 애매했는지 몰라도 다 잘 썼어요. 에리스로포이에틴으로 쓰신 분들이 한 80% 정도 됐던 것 같아. 자, 리을의 이유. 이 신장 이식을 할 때 엉덩이뼈 오목, 장골 부분에 이식을 한다. 이 엉덩이 부분에 이식을 하는 이유는 그 신장은 혈관이 너무 많잖아요. 혈관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연결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부위가 상대적으로 혈관을 연결하기가 좀 쉽다. 이거는 신장 이식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신장을 엉덩이뼈 부분에 이식하는 주된 이유는 혈관과 요관, 그리고 이제 방광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 근접성을 따져서 글쎄 상식으로 밖에는 답을 쓸 수는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도 아주 기특하게 답을 쓰신 분들이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90% 이상은 이 답은 답 쓸 수 없어요. 이거는 신장 이식을 해본 사람이거나 신장 이식을 하는 의사이거나 신장 이식 수술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거나 그게 가능하지. 이것까지 어떻게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럼 이거는 굉장히 변별이 잘 되겠죠? 7번 문제. 몇 점을 받아야지 될까? 4분의 2점은 받으셔야 되는 거지. 적어도 4분의 2점은 받아야 내가 합격하겠구나. 그치? 합격 커트라인에 슬쩍 가려면 4분의 3점은 받아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3점은 받았어야지. 못 쓸 게 뭐가 있어? 삼투.
그리고 인 결합시켜가지고 대변을, 아니, 소변으로, 혈액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대변으로 보낸다. 그게 뭐가 어려워? 에리스로포이에틴. 알고 있는 게 에리스로포이에틴 하나인데, 에리스로포이에틴 썼으면 됐죠. 끝. 그러니까 3점 받아야지, 3점. 3점 받아야 합격하죠. 3점, 2점 취소. 야, 1점, 이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변별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변별이 되긴 하지. 이거 이제 2점 받은 사람들 이제 억울해야 되는 거죠. 8번. 자궁내막 질환입니다. 자,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자궁건 근종하고 이제 그 성근증하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 문제풀이 할 때 가나다 여성 생식기관을 구분하세요라고 해서 이걸 이제 다 구분하도록 한 문제를 내드린 이유가 이 중에 하나가 간단하게 나올 거다, 기입형으로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역시 이렇게 자궁내막에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자궁출혈을 동반한다 라고 해서 출제를 했으니 이건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자궁내막 증식증이다 이렇게 썼고, 진단을 할 때 초음파 자궁내막의 생검, 자궁경,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경검사, 복강경 검사인데, 여기 복강경 검사가 이미 나와 있고 초음파도 나와 있다. 그런데 내막의 침윤 정도와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 건 생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여기서 자궁내막증이 있는 10대에게는 프로게스테론을 줬고, 그리고 폐경 후에 여성에게는 자궁절제를 했다. 에스트로겐 의존성 의존성 질환이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을 주는 거죠. 근데 이 10대 애들은 아직까지 이 뇌와 난소 축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배란과 월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에스트로겐이 많잖아, 지금. 그죠? 에스트로겐이 많으니까 자궁내막도 두꺼워지지, 월경량도 많아지지,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프로게스테론을 주는 거죠. 결국은 월경과 배란의 그 주기가 스테이블해지게 하기 위해서 투여를 한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10대에게는 월경 주기를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답이고, 폐경 후에는 어차피 이거 있어봐야 비정상적인 출혈, 그러니까 증상이 많다. 여기 증상이 뭐야? 월경 과다, 자궁 출혈, 지연 월경. 월경도 과다되지, 자궁 출혈도 있지, 배도 아프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 필요 없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자궁 내막이 계속 쌓이면 암이 되니까, 그러면 골라야죠. 월경 과다의 문제 때문에 자궁 절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암이라고 하는 위험 요소를 삭제해버리기 위해서 폐경 후에 절제를 하는 게 맞는, 어느 게 더 답이에요? 암이 더 답이잖아. 가장 근접한 답을 써야 되는 거죠. 하나 쓰라고 했으니까. 안 그래요? 한 개 쓰라며. 그러면 거기서 골라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가 더 위험한가를 생각해서 답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 답이 왜 답이 안 돼요? 틀리지는 않았지만 암보다 우선순위가 밀리니까 그게 점수를 못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을 쓰고 문제 보고 답 보고 답 쓰고 내 답 쓰고 문제 다시 보고 이걸 자꾸 연습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답이 내가 이 문제에 정말 적용했을 때 가장 적절한가. 외운 게 떠오른다고 그냥 훅 쓰고 나와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자, 자궁내막 증식증 어렵지 않았고, 생검 어렵지 않았고, 10대 청소년에는 이렇게 월경 주기 조절입니다. 생리불순, 월경 주기 조절, 또는 월경 배란 주기 조절, 이렇게 하더라도 답이 되겠죠. 청소년 시기에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난소 축이 아직 미성숙해 있기 때문에 이걸 프로게스테론으로 미성숙한 주기를 아주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월경도 과다하게 나오고 하고 부정출혈도 있고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테이블해지는 거지. 호르몬의 균형이 스테이블해지는 거죠. 이게 스테이블해지게 되면
아니, 시상하고 뇌하수체 난소축이 스테이블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월경하고, 그죠? 또 주기 맞고, 월경하고, 주기별로 월경이 안정적으로 오는 거죠. 여기서 이 답 말고 왜 다른 답이 답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월경 주기 조절도 있고 비정상적 출혈도 있고 자궁 내막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피임도 되고 프로게스테론이니까 피임도 되고 다 되는 거지만 이게 다 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10대 여성에게 중요한 목적이 뭘 것 같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요게 1점을 받아야 돼. 나머지를 부분 점수를 줄까 싶어요. 답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 답이 왜 틀렸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틀린 답은 아니지만 맞는 답도 아닌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답을 쓰라고 하니까 그 중에 골라야지. 그게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조금만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안정이 된 상태에서 내가 답을 쓰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당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 모르는 거 어떡해 처음 보는 거 어떡해 안 그래요? 어떤 수를 써도 답을 못 써. 그거 어떡해.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고 충분히 쓸 수 있고 진정하면 잘 쓸 수 있는 거다. 그걸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잘 쓰면 점수 충분히 받지. 커트라인만 내려가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별거 아니에요. 시험이. 그렇게 어려워 보여도 아니 뭐 다 같이 못 쓴 걸 어떡해. 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지 위원들도 어떡해요. 원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문제를 마음껏 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교수님들이시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듯이 포인트 찝어가지고 내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럴 수 있는 시험은 아니란 말이에요. 방향성 있게 나는 내는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이제 폐경은 자궁 절제를 하는 이유. 자, 이게 폐경 시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궁 절제술을 시행하는데 증상 완화가 1번이긴 하죠. 폐경 후에도 결국은 이게 자궁 내막이 자꾸 자라니까 배도 아프지, 출혈도 계속되지, 썩지, 냄새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증상을 완화하자. 나 너무 불편하다. 이 증상을 좀 제거하고 싶어. 라고 또 절제를 해버리게 되면 이런 고민이 싹 날아가니까 완치를 하기 위해서도 적용을 하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증상 완화나 완치라든가 이런 이제 답안도 틀리진 않았다. 그런데 이걸 놔두게 된다면 악성 종양으로의 진행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멀쩡한 유방도 다 드러내는 판인데 안 그래? 어머니가 유방암이었어요. 나 유방 절제해주세요. 이러는 사람도 있는 판인데 지금 내가 그 암이라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절제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가장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시행의 이유 한 가지를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점점점을 남겨둬요. 여기서 근본적인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앤다. 여기에는 증상 완화도 있는 거예요. 그죠? 증상이 정말 싫고 그리고 또는 완치를 위해서 내가 자궁 절제를 하겠다. 이것도 답이 될 수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것도 답이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1점을 줘야 되고 얘도 1점을 줘야 된다라고 보지만 그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면 암이 훨씬 더 우선적인 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선적인 답이 되면 얘는 그러면 0.5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여지를 남깁니다. 제가 채점을 하면 1점을 다 줄 것 같아. 그런데 여지가 있다면 0.5점도 받을 수 있다. 요 정도. 그렇게 채점을 하시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이 레벨에서는 4점을 다 받더라고. 그런데 보통
이제 상위권 선생님들은 여기서 3점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3점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번도 합격이 되려면 변별이 4분의 4 내지 4분의 3은 받아야 합격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9번 갑니다. 알코올 문제, 물질 남용에서 올해 나올 거는 알코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치? 알코올 나올 거라고. 야, 근데 이 알코올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지만, 알코올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알코올 중독 기준이 있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중독 진단 기준. 이게 나오거나 사용장애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질환 중심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요게 나왔어요. 그죠? 정상적인 케이스가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이 끊긴다. 다음 일어나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요거 이제 블랙아웃이지. 그죠? 블랙아웃이다. 필름 끊기는 거, 뭐 필름이 끊김, 뭐 괜찮아요.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 여기 진단 기준에서 기억력 손상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서 그 범위는 물론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라고 했으니까 블랙아웃 근데 다 썼어. 블랙아웃이라고 다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억과 관련된 기억을 잃었다. 기억과 관련된 변형계의 부위를 순서대로 써라. 제 모의고사에서 이 그림까지 내줬어요. 변형계.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의고사 칠 때 요 해마가 있는 알코올 중독자의 기억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기억 상실이 해마가 있는 대뇌에 이 변형계 손상에서 비롯됐다 해서 이 변형계 그림까지 제가 그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림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해마라고 뭐 그림을 안 봐도 해마를 잘 썼긴 했겠지만 우리가 리마인드 할 수 있었던 문제지. 블랙아웃과 해마. 그리고 니은 술을 마시면 취해서 나도 모르게 금방 잠이 드는데 다음 막상 잠이 깨면 잔 것 같지 않더라. 이 렘 수면 자체가 알코올 섭취가 렘 수면 억제에다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게 NREM 3,4를 줄인다. 이렇게 이제 깊은 수면을 못 잔다라고 쓰신 분들도 많았는데 수면의 주기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여기 알코올이 영향을 미치는 건 렘수면이었어요. 이거 조금 아쉽지? 자, 그리고 술도 술인데 친구들이랑 본드 많이 합니다. 본드 이 술, 담배와 달리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접근성 때문이죠. 이 높은 접근성, 미흡한 판매 관리, 이 법이 제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를 못하고 판매 규정을 철저하게 담배처럼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높은 접근성이 있다. 근데 이거 접근성에 대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썼어. 그러니까 얘도 사실 자세히 보면 얘만 좀 흔들렸던 거지 나머지는 전부 맞은 거지. 그러니까 4분의 3점. 저는 지금 합격 커트라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분의 3, 4분의 2는 맞아야 경쟁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그래. 이건 뭐 10대 본드가 쉬운 이유. 10번. 아기의 선천성 담도 폐색입니다. 기억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어디야? 변의 양상. 황달이 지속되고 변의 양상이 변했는데 소변이 짙어지고 정말 지겹게 황달. 그죠? 빌리루빈에 대해서 분명히 출제가 될 거고 회색변이 나오는 그 병리 기전 이건 분명히 올해 출제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담도 하면서. 그래서 나오잖아. 그리고 근데 회색변이라고 하는 거를 못 쓴 분은 없었어요. 장관 내로 담즙이 배출되지 못해서 점토색이나 회백색 변을 본다. 특징을 쓰라고 했으니까 담즙이 섞이지 않아서 점토색 변이다. 요거죠. 기전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엄청 쉽게 나온 거지. 변의 양상이. 그래서 회색변에서 그 특징까지
이렇게 쓰게 되면 무려 2점이나 이걸로 받는 거예요. 그죠? 회색변 1점, 그리고 기전 2점. 그리고 니은에 해당, 기억의 특징 1점. 니은에 해당하는 피부가 가렵고 설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정체되어서 피부에 지방이 축적이 되는 이렇게 콜레스테롤 축적이 되면서 지방이 축적이 되는 황색종, 요거는 한 30% 정도 답을 썼다고 봐요. 그리고 디귿의 야맹증, 그리고 구루병, 신경근육의 퇴화, 프로스롬빈, 이렇게 혈증이 나타나더라. 그 이유는 담도 폐쇄가 되니까 지용성 비타민 A, D, E, K 흡수가 제한을 받아서 이것도 잘 쓰셨어요. 그죠? 그리고 카사이 시술, 이 카사이 수술이 나왔어요. 카사이 수술에서 카사이 수술도 어려웠지만 상당히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장속으로 담즙을 흐르게 해서 문맥압을 낮춘다. 아니 카사이 수술에서 담즙을 담도 폐색이 돼 있으니까 담즙을 소장으로 이렇게 연결해 갖고 소장으로 넣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으로 흐르게 했다. 이미 이게 나왔고 이로써 문맥압이 낮춰졌다. 이것도 나왔어. 이거 말고 목적을 쓰래. 리얼의 목표. 본문의 내용은 제외할 것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왜 담즙이 장속으로 흐르게 한다 또는 압이 낮춰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왜 똑같은 답을 썼는가가 좀 의문스러운 분들이 계시긴 했고, 이게 이 본문 거 빼고 쓰라며.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애기잖아, 애기. 왜 이 애가 담도 폐색이 됐어? 점점 간이 망가지겠죠? 그래도 이게 술술 빠져나가지는 못하니 딱딱해질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 이게 결국은 간 경변증으로 진행이 되고 이게 생존율이 좀 줄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아이가 최대한 간 기능을 보존하고 최대한 생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최고의 카사이 시술의 목표이지 않냐. 그래서 이 답을 유도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결국은 영아의 간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간 이식 없이, 거의 다 간 이식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 이식을 없이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한 것으로 보여요. 장 속에 담즙을 흐르게 해서 문맥압을 낮춰주는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수술에 대한 안내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석해야 돼? 하지만 대부분 간 기능의 장애가 지속됩니다. 이게 맞거든요. 간 기능 장애가 지속되는데 간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결국 간 견명주로 가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거죠. 그죠? 그래서 간 문장, 문합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목적은 당연히 담도 제거하고 소장의 일부를 연결해가지고 담즙이 소장으로 잘 배출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 그걸 딱 제시했어. 본문에서. 근데 그걸 빼고 얘기하래. 그러면 이제 간 기능이 애기라는 부분에 초점이 다 지어 있는구나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색변에 대한 연습은 우리 너무 많이 했고, 여기서 이 폐색성 황달 환자에게 폐색변 보는 이유를 써라. 이건 여러 번 모의고사에서도 했고 문제풀이에서도 했고, 회색변 대변을 보는 이유, 특징, 소변 색깔의 변화, 이건 너무 연습을 많이 했고, 지방 내인성 음식의 불내인성과 함께 이거 지방 ADK에 대한 얘기도 했으니 이건 못할 건 없었고, 황색종 하나만 못 쓸 수 있었는데 아주 좋은 변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0번 문제가 얘하고 황색종은 대부분 못 썼고 여기에서 그래도 20%는 썼더라. 영아의 간 손상을 최소화한다. 이거를 써냈어야지 아주 좋은 변별이 됐었는데 좀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2점, 예. 4분의, 그리고 최고 점수 받으신 분은 4분의 3점 받았어요. 4분의 2, 4분의 3은 받아야 내가 합격 라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자, 11번. 로이 적응 이론. 이번에 로이 아니면 유만 나올 거라고. 그리고, 그죠? 로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모의고사에서 했죠? 11월 종합 모의고사 2회네.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그래서, 이 로이에서 특히 이렇게, 자극에 유형하고 양상에 모두하고 다 쓰라고 문제 내드렸어요. 결국 로이가 출제가 되면 이 로이의 용어로서 답을 써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산출 반응에서 적응과 비효율적 반응도 못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 적응의 의미는 통합성을 증진하는 게 적응이다라고도 했어. 내가 생각나죠? 통합성의 증진이 적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못 쓸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된다. 통합성 증진, 별거 없다. 이게 통합성 증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억하시고 쓰신 분들이 쓰셨잖아요. 그치? 응? 네. 그래서 기특했는데 못 쓴 사람들이 많았죠. 너무 속상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다 썼어. 이건 다 쓸 수 있어서 여기 대처기전 다 잘 썼고 이건 다 잘 썼는데 적응해. 내가 그랬잖아. 인간의 통합성을 증가시키는 거 이거 나오면 별거 없다. 근데 적응의 정의는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어.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이거 대처기전. 그리고 용어잖아. 봐요. 이런 용어만 나온다니까. 적응 양상. 이거죠. 제일 쉬운 거잖아. 공복 혈당 190. 생리적인 양상이다. 자아 개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것도 자아 개념을 쓰라도 아니야. 해당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쓰래.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뭐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 여기 똑같잖아. 여기 모의고사에서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다. 힘들다. 근심이 있고 피곤하다. 내가 자아 개념을 2개나 써줬죠. 모의고사 문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고, 적응이론에서 리을의 개념적인 정의, 인간의 통합성 증진, 여기에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4분의 4 맞았어야지. 아무리 못해도 4분의 3은 맞았어야지. 합격 라인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 12번. 자, 폐렴으로 환기 관류 불균형이 생기고 거품 소리, 수포음. 자, 이거 폐 청진의 호흡음 쓰라 구분하라. 저는 이제 내용이 나오면 이게 수포음이야, 악설음이야, 이걸 판단하는 걸로 나올 거다라고는 했는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고 이 수포음을 설명해라라고 해서 그죠? 이 니은의 원인을 서술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원인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오히려 더 쉬웠지 않았을까? 거품 소리라고 써놨는데. 환기 관류 비율을 쓰라고 해서 이게 다 틀렸어요. 거의가 다. 0.8대 1. 누가 기억했겠냐고. 4대 5. 대부분 다 90% 이상. 글쎄, 저가 채점한 것 중에서는 없었어요. 답이. 그러니까 이거 다 틀렸다고 봐야지. 자, 니은의 원인, 이렇게 쿠럭쿠럭, 오죽하면 클락이라고 얘기를 했겠어. 거품소리, 수포음이 나오는 건 분비물이 많으니까, 그죠? 분비물은 많은데, 이 점막은, 평활근은 수축해 있기 때문에 이게 뽀그락뽀그락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열리면서 이렇게 딸깍딸깍 거품이 뽀글뽀글 터지는 소리, 꿀락꿀락 하는 소리죠. 꿀럭꿀럭 하는 소리야, 그냥. 꿀럭꿀럭.
네, 공기와 함께 꿀럭꿀럭. 그래서 원인은 분비물이 많다, 체액이 축적됐다, 뭐 이 정도면 맞다 하지 않을까?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쉬운 문제야. 분비물이 꾸럭꾸럭 이거지 뭐. 꾸럭꾸럭 이걸 표현하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렵겠어요. 1점이고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한다. 흉부물리요법에서 제가 체위배 엄청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죠. 폐렴의 치료하게 되면 여기서 흉부물리요법에 체위배에 가는 방법, 진동과 타진의 방법, 그리고 또 입술 호흡하는 방법, 이 방법 자체도 강조해서 문제 내드렸던 내용이죠. 체위배액하고 진동 타진하고. 그래서 체위배액이다 이렇게 쓰고, 또 폐 우측 하엽 폐렴 시, 야 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디귿에. 예, 디귿을 위한, 체위배액을 위한 자세를 서술해라 그랬습니다. 아, 이것도 참 힌트였잖아. 디귿을 위한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엄청 힌트를, 그냥 답을 다 준 거예요. 그죠? 예, 우측 하엽 폐렴 시의 자세. 그럼 체위잖아, 체위배액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문제 안에 답이 다 있네? 못 쓴 거 왜 못 썼을까? 자세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고 여기서처럼 생각을 해야지. 그림 그리면 딱인데 여기서 이제 우측에 하엽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우측에 하엽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쪽 부분이니까 어때요? 아니, 우측에 하엽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게끔 그림 그리면 이렇게 옆으로 좌측 위에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으로 머리를 낮춰주는 자세. 뭐 트렌델렌버그라고 쓸 필요도 없지만 머리를 좀 낮춰주고 좌측으로 누우면 된다. 우측 하엽이니까 그 체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공간 개념만 좀 있었더라면 그림 그려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건 폐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폐에서 우리가 체위배액한다, 안에서 꾸렁꾸렁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배출을 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 간호에 가까운 문제였다고 봐요. 기본 간호 입장에서의 문제다. 그러니까 4분의 3은 받았어야 이것도 되는 내용이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이제 자, 합격 라인 4분의 2 이렇게 생각하고 점수 이제 채점. 그렇게 해서 이 A 타입의 A 유형에서 점수를 쭉 해본다면 이 A 유형에서 제가 아까 4분의 2, 4분의 3 뭐 해가지고 점수 계산을 해보면 25점에서 28점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다 맞았다라고 한다면 뭐 30점까지, 최고 점수는 30점이고요. 25점이다라면 아주 선빵한 거야.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은 돼야 내가 어느 지역이든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30점은 넘었어야지 된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거지. 이해 가시죠? 그 정도가 되면 2차 준비하셔야 돼. 그리고 이거보다 낫다고 해서 2차, 아니 더 낮아질 수도 있어. 커트라인이 모집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아니 저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합격되면 여러분들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 더 문제야. 하나 연습했으면 합격할 수 있는데 연습 안 해가지고 합격 못하면,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20점 이상이다. 자, 20점이다. 여기서부터는 면접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왜? 그 채점에서 또 몇 점이 더해질 수도 있고, 또 모집단에서 더 낮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컷은 아무도 모르잖아. 컷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언저리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0점대다. 20점 이상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면접 준비하셔야 돼요. 이번엔 반타작이에요. 40점 이상이면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마무리. 자, B 갑니다.